1992년 4월 13일 새벽, 부산 앞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에는 아직 별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살 청년 이수는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작은 배를 끌고 나와 그물을 던졌습니다. 멸치와 전어가 조금이라도 잡히면 시장에 내다 파라쌀을 살 수 있기에 새벽 바다는 늘 그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손발이 갈라진 채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멸치 몇 마리라도 더 잡아가면 아이들 국이라도 끓일 수 있으리라. 그러나 바다는 오늘따라 낯설었습니다. 안개가 두껍게 깔려 있었고 멀리 수평선 쪽에서 희미한 검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위나 섬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은 점점 커졌고 서로 이어져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이수는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그것은 바위가 아니라 거대한 배였습니다. 한두 척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척, 아니 수백 척이 바다를 뒤덮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지? 그 순간 그는 깃발을 보았습니다. 낯선 문양, 붉은 해와 검은 무늬가 그려진 낯선 깃발, 일본군의 군기였습니다. 그 순간 이수의 심장은 천둥처럼 뛰었습니다. 그는 노를 놓칠 뻔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일본 배다! 노를 미친 듯이 저 육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일본이 우리를 치겠어? 평화조약을 맺었다는데 말도 안 돼.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아침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군의 대포가 부산포를 향해 불을 뿜은 것입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개가 짖고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품에 매달렸습니다. 집은 불길에 휩싸였고 장터의 지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짐을 챙길 틈도 없이 산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넘어져 피투성이가 되었고 어린아이는 부모를 잃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수는 부모의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어서 산으로,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젖은 그물을 움켜쥔 차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수야, 우리 살림은 이 바다뿐인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포탄이 떨어져 집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시각 부산 진성을 지키던 장수 정발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는 화살을 쏘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라. 나라를 지켜라. 그러나 병사들의 무기는 낡았고 화약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본군의 총포와 화승총은 불을 내뿜었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와 연기가 뒤엉킨 전장에서 정발은 마지막 순간까지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성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부산은 불길에 휩싸였고 백성들의 비명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수는 산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붉은 불길이 하늘을 물들이고 연기는 산 너머까지 번졌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인은 오열했고 젖먹이를 품은 어머니는 젖조차 나오지 않아 아이를 달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진다. 이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부산포가 무너진 이후 조선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성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무너졌습니다. 관군은 도망쳤고 지방 수령은 제 몸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길 위에 올랐습니다. 산과 들에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쌀 한 톨 없는 자루를 메고 아기를 등에 업고 소를 끌며 낯선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수도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산골 마을로 숨어들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걸까? 군대는 어디 있고 나라는 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 그는 도망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성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고 했고 어떤 이는 관군이 백성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우릴 지켜줄 자가 없구나.
결국 나라를 살리는 건 우리 손뿐이구나. 사실 조선의 군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들어 있었습니다. 무기는 낡았고 훈련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장수들은 뇌물로 벼슬을 샀고 위정자들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말은 수차례 있었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대가는 백성들이 피로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차근차근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와 병선을 새로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과 들에서는 백성들이 의병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낫을 들고 서당 훈장이 창을 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순은 산속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 칼을 잡아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느냐.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다짐이 태어났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그물에 물고기를 담을 이유조차 없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 그날은 단순히 전쟁이 시작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순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저항의 불씨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이수의 이야기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 훗날 나라를 지켜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장군과 전투가 아닙니다. 그날 바다에서 공포를 마주했던 평범한 어부들의 두려움, 산으로 달아나던 아이들의 울음, 집을 버려야 했던 어머니의 눈물이 바로 임진왜란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짜 얼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산포에서 불길이 번져 전국으로 퍼져나가던 임진왜란의 또 다른 이야기,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이순신이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